아베가 고투 캠페인으로 일본을 단 하루 만에 뒤죽박죽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도쿄도민은 제외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행사들은 충격을 받게 했고 일본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도쿄도민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려고 내린 도쿄도민 제외 결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황당무계한 결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서 고투 캠페인은 일본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뒤죽박죽을 소개합니다. 여행을 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고투 캠페인은 22일부터 도쿄도를 제외한 46개 부현에서 실시됩니다. 아베는 도쿄도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급증하면서 부랴부랴 도쿄도민 제외 결정을 급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도의 여행사에는 도쿄도민들의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도에 있는 사계절의 여행이라는 여행사에는 16일 저녁부터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는데 6만여 명의 회원이 대부분 도쿄도 내 거주자라는 것입니다. 2월 하순부터 매출이 거의 제로였는데 이번 캠페인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죠. 이렇게 도쿄 시내에 있는 수백 개의 여행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더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도쿄 도민들이 여행을 취소하면서 물어야 하는 취소 수수료는 일본 정부가 부담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소 수수료 손해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사고를 친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또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도쿄 도민들은 캠페인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도쿄도를 통과하거나 도보로 여행하는 것은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도쿄 도민들은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지방 주민들은 도쿄도를 활보하고 여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촉을 막겠다는 것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위험한 때에 일본 전역에서 매일 북적북적 잔치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검문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불편함과 꼼수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은 지바현에 있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방문하기 위해 주로 도쿄도의 숙박시설에서 묵으면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 방면을 여행할 경우에는 도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숙박을 하면서 도쿄도의 여행 투어를 활용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쿄도를 여행하지 않고 통과를 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쿄도를 마음껏 활보하고 여행을 하면서도 고투 캠페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령들이 인터넷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도쿄도민들이 C19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투 캠페인에서 제외시킨 것인데 도리어 지방의 주민들이 도쿄도를 여행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돌아다니는 일본인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해서 도쿄도민과 지방 주민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는 대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쿄도를 제외한 수도권은 공동생활권인데 도쿄도민을 제외한다고 해서 접촉과 왕래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19 방역대책은 큰 구멍이 생겼고 일본 전역에 확산되게 생겼다는 불안한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라 현재 일본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C19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관광업계에 돈을 그냥 줘라. 정말 위험한 캠페인이다. 지금 지방도 C19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아베의 책임이 틀림없다. 관광업계는 주머니가 두둑해지겠지만 일본은 완전히 폭망한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캠페인 뒤에 숨어있는 이권이 상당할 것이다.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캠페인이다. 오사카현 등 C19가 확산되는 지방이 많다. 도쿄도만 제외해도 소용없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에서 체크인할 때에는 여행객들은 면허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도쿄도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도쿄도민들은 이미 일본의 지방에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일본 정부에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외출이나 여행을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도쿄도민과 도쿄도의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도 아베에게는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도쿄 도민들과 관광업계는 당장 여행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7월 10일에 갑자기 22일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일정을 22일 이후로 잡으라고 강력하게 발표한 아베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정부의 발표를 믿고 예약을 급히 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베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책의 실수를 왜 국민들이 뒤집어 써야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C19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위험에 빠뜨린 지도자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정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을까요?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올해 나이 65세인 그녀는 2005년부터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독일의 총리직을 무려 14년이 넘도록 지켜오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제외하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꼽힌 그녀는 지금도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메르켈의 행보는 자유무역을 파괴하고 동맹국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오로지 자신의 지지율과 또 한 번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야망을 가진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찾은 곳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 바로 이곳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23만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고 평생 사죄해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독일의 수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수십 년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반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에서 독일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기억을 생생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빚을 졌다. 영원히 우리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이 기억은 독일이라는 국가와 분리할 수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만행이 전 세계에 증명될 충격적인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938년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한참 격화되던 때 중국에 있던 일본 영사관이 일본 본토에 있는 외무성에 충격적인 내용의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공문서에는 일본군 병사 70명당 성노예 1명을 공급해달라 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운용에 깊게 관여한 사실까지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사죄 없이 어떻게 하면 북한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지에 대한 궁리와 미국과 중국을 향한 굴복 외교만 아주 일관된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발표하자 북한은 일본은 방사포와 미사일도 구분할 줄 모른다 라며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를 오래지 않아 가까이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쏘았을 때 일본이 헷갈린 방탄포와 어떻게 다른지 잘 대비해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이 가장 막대하는 국가가 일본이라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일본은 북한과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며 북한과 상호 불신의 껍질을 허물고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라며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휘토류 2천만 톤, 무연탄 45억 톤 등 우리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많은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고 이들의 총 가치가 무려 3,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 북한이라는 땅은 미국의 대북 제재만 풀리게 되면 수백 수천조 원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건설, 제조업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일본이 북한과 몽골에서 만나 평양과 원산 구간에 일본의 초고속 열차 신칸센을 건설하자는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정부가 유엔 차원의 올림픽 휴전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휴전 결의 자체는 사실 갑자기 주목받을 일은 아닙니다.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전에도 유엔 회원국 모두가 올림픽에서의 평화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이 기간만큼이라도 지역 분쟁을 멈추자는 의미의 올림픽 휴전 결의를 체결하였는데요. 동계와 하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몇 개월 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올림픽 휴전 결의는 진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범국인 일본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인들의 전범기 응원을 허용한 상황인데다가 아베 내각의 핵심 정치적 방향 자체가 헌법을 뜯어 고쳐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일본의 위선적인 모습을 강력히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2020 개정 헌법 시행을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외조부로 둔 신조 아베 총리가 노부스케의 정치적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 평화 헌법 개정에 끈질기게 집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벚꽃 스캔들과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 나머지 결국 2020년에는 조용히 있다가 2021년 9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로 목표 기간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 그린피스가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은 모두 기억하시죠? 당시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연구원은 2020년 3월에 그린피스가 조사한 일본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일본 정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두 폭로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마다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해 왔는데요. 2019년에도 어김없이 10월부터 11월까지 4주 동안 지금 보시는 이 후쿠시마에 위치한 제이빌리지 근처를 조사하였습니다. 제이빌리지는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로 2020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의 출발 지점이죠. 전세계 언론들이 생중계로 집중 조명할 만큼 매우 중요한 스팟인데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 이곳 방사선량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보다 무려 1775배나 높은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이 충격적인 결과를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야마시타 야스히로 위원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뿐만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우 위원장에게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한국 수출 규제라는 21세기 역사상 최악의 판단 오류로 휘청이고 있는 일본 경제를 아베는 이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강한 반전을 주기 위해 현재 도쿄올림픽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이미 사용한 금액이 1조엔, 하나로 11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내년 올림픽이 실제로 열리기 전까지 최소 수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역대 올림픽들의 수익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적자로 그나마 동계올림픽의 수익성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2016 리우 하계올림픽은 2조 4천억 원의 적자, 영국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도 800억 원 적자, 심지어는 1998년에 열린 일본 나고야 동계올림픽도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으로는, 특히 하계올림픽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매우 어렵고 올림픽이 끝난 후 오직 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경기장들을 관리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이렇게 그린피스에 의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출발점조차도 방사선 수치가 원전 사고 전보다 1775배나 높게 측정된 것이 이미 전세계에 알려진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쿄올림픽을 찾을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올림픽은 단순하게 얼마를 투자했고 경기장 티켓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고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와 간접적인 관광업계 부상 효과 등 간접 효과가 더 큰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보시면 올림픽을 통한 직접적 효과가 21조 원,
간접적 효과는 2배가 넘는 44조 원에 달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2020년 7월까지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을 포함한 일본 불매운동의 열기가 식을 가능성은 0에 가까운 데다가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안전성도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간접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오히려 올림픽 이후에 일본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대표 미디어 중 하나인 아시아타임스는 일본의 소매 판매가 4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급락했고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9.2% 축소하여 경기 침체의 화두가 되었다 라며 아베노믹스와 올림픽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일본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